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만해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를 그리는 게 이 자기의 목적이었었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해서 그리겠다는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타났던 거. 근데 룰을 안 지키긴 하네요, 정말. 정말 안 지키죠. 원근법도 안 지켜. 네. 색상 중간에가 색상부터 예. 해가지고. 주제 선택도 안 지키고 네, 그리고 안 예, 우리를 쳐다보는 여자도 저렇게 정면으로 쳐다보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근데 그 성격도 있지만 네. 백그라운드가 좋으니까 그냥 안 팔았더니. 그렇죠. 평생 동안 그림 5개도 못 팔았었는데 네. 별로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를 않고 네. 끝까지 작품 활동을 했던 거 보면은 네. 박쌤 말대로 약간 자기의 배경이 네. 받쳐주는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 고집을 밀고 갔던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자기 고집, 자기가 새롭게 이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거를 밀고 갈 만한 고집의 또 열정에 또 어느 게 보면은 실력에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 노력에 이런 게 만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해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욕을 먹으면서긴 하지만은 스타가 되어버린 바람에 여기에 모여든 후배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비슷한 네, 모네를 비롯해서 르누아르도 오고 누구도 오고 하면서 드가나 뭐 피사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인상파라는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 초기의 인상파는 이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싸우고 있던 마네한테 용기를 얻고 그 마네하고 자주 회합을 하면서 마네 얘기도 듣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마네가 술값을 잘 내줬나요? 예, 일주일에 2번씩 모였었대요. 마네 네, 집 앞에. 예, 카페 게르버라는 데서 모여들었는데, 그 카페 가면은 항상 지금은 그 옷가게로 바뀌었는데요. 아, 그래요? 목요일에 한번 모이고 또 주말에 한번 모이고 이랬는데 그때 모일 때마다 마네가 이제 바깥은 주된 대신에 자기가 혼자서 다 떠드는 원래 거죠. 바깥면 떠들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떤 예술이 이렇게 해야 될 거다. 예술가의 정신은 이렇게 고집스러워야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후배들한테 전달을 한 건데 그 바람에 후배들이 그린 그림에서 자주 등장을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라크루아 때도 잠깐 나왔었던 판텐 들라크루아 같은 사람의 그림에서도 뭐 에밀 졸라나 르누아르나 모네나 또 마네가 그때 한자리에 다 모여서 회합을 하는 가상의 장면들이 그려지는 게 이게 마네에 대한 존경심으로 후배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준 거니까요. 마네가 새로운 것을 주제를 잡고 그 주제를 가지고 밀고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오는 화가들이 자기의 개성이니 아니면 자기가 이 어떤 아카데믹한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고집이니 그런 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예, 왼쪽의 그림은 마네의 거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모네의 겁니다. 같은 날 그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1800년 이 그림은 정말 많이 그렸네요, 작가들이. 예, 이게 피사로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이게 프랑스의 혁명기념일, 뭐 국경일 날에 전체 국기가 다 걸리고 이때 카메라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놨나 보죠? 사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많은 특징이기도 하긴 한데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붓터치가 굉장히 빠르고 색깔은 가볍고 그리고 빠른 시간 동안에 그 움직임을 이 간단하게 해서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림으로 정돈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역동적인 그림으로 그릴 때는 효과가 참 탁월했었는데 마네 본인이 인상파들이랑 어울리지 않았던 게 신기할 만큼 인상파하고 연관이 되게 많은 그림이 돼요. 그렇죠. 이거는 뭐 딱 봐도 인상파 그림이고. 예. 근데 인상파라는 게 외강파가 아니고 그 인상파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할 때 그 모더니즘이 그 시대에 저기를 그린다고 치면 인상파가 마네가 인상파를 피해갈 수 없죠. 근데 외광파만 인상파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상파도 여러 가지 그 드가는 또 외광파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인상파가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랑 그리고 뭔가 자기 표현을
기존 아카데미하고 비교해 가면서 자기가 관찰되는 모습 같은 것들이 인상파의 여러 작가들이 한 번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줬던 건데, 만에는 그렇게 되면은 같이 끼지만 않았다 뿐이죠. 사실은 되게 많은 부분의 연관이 뭐 있다고는 할 수 있는지, 이 그림만 봐서도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그냥 정리할 때, 저도 뭐 글을 정리해서 올리는 글이 많다 보니까 하다 보면 그냥 저는 인상파하고 인상주의하고를 구분해서 그때 이렇게 모이는 사람, 대화 부를까?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인상파를 하고, 인상주의는 이제 지금도 인상주의 그림을 그리면 외곽파에 해서 하는 그림을 인상주의 그림이라고 항상 저는 그렇게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요. 그 동네에 모였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게 뭐 스페인어로도 이탈리아로도 여러 작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은 만에는 이렇게 인상주의하고 연관된 그림도 그렸고 자기가 어떤 붓고 또 색깔에 대한 거 이런 걸 연구하면서 정물화도 많이 남겼었어요. 좋죠. 그래서 꽃그림, 특히 만해가 그렸던 꽃그림은 그 색감이나 색감이나 어떤 표현법에 있어서는 정말 말도 못하게 아름다운 게 있어서, 저는 그 유리컵에 그 시대 때 유리컵 별로 안 썼잖아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유리컵은 아마 앞장선 것 같아요. 유리컵을 그렸다는 거. 그 만해가 이제 사람 쪽을 그릴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하지 않아서 그렇지, 요 색감들을 다루는 거나 그 질감 표현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꽃 그림을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실은 색깔에 이런 색깔에 대한 새로운 실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아마도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안료도 개발이 되고 또 새로운 색상들도 점점 들어올 때 아카데믹한 데서 변화가 폭이 크지 않고 한계도 있었던 수용 능력에 비해서 만에는 새로운 색깔 시도와 또 붓에 대한 것도 그렇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구적으로 해놨던 것들이 후배 화가들한테 크게 영향을 줬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거지대 유리컵이더라고요. 그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보여주는. 자신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만해한테 이런 점도 있다는 걸로 이 사람이 그림을 마치 뭔가 스캔들만 일으키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도록 해주는 거죠. 만해 그림은 저는 이렇게 시기별로 자기가 이제 그 살롱에 나가려고 막 노력하던 사실적인 그림이 있을 때 하고, 또 약간 벨라스케스 느낌의 나는 그런 그림도 하고, 또 말년에 그린 어떤 건 보면 이렇게 마네가 그 클로드 모네하고 비슷한 그림도 많아요. 그렇죠.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마네가 드가랑 겹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물 그린 거는 독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제일 독보적인 건 저는 그 유리병에 그린 꽃이 가장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다른 사람들이 테크닉적으로 뭔가 찾아낼 결점이 거의 없는 그림이. 얘는 그냥 딱 만해요. 그 어떤 그림을 보면 습작이고 프란츠 하스가 보이고 벨라스케스가 보이고 만해 다 여러 작가가 보이는데 얘는 만해요. 그렇죠. 어떤 때 가끔 보면 고갱도 이런 그림을 좀 따라한 것 같은 고갱 느낌도 살짝 나는데. 후배 화가들이 따라하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속이 좀 좁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죽기 전까지 그림을 5개 정도밖에 못 팔았었는데 사망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갤러리스트들이 붙어서 이 사람의 그림이 갑자기 많이 팔리게 됐어요. 사망하고 팔렸어요? 사망하고 이 사람 미망인이었던, 그러니까 그 이제 만의 부인, 아빠의 애인이었던 피아노 가르치는 그 피아노 선생님, 그 부인하고 근데 또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어요. 만에 결혼하고 나서 너무 금슬 좋고. 그분이 부처님이죠. 그쵸. 그분이 부처님이죠. 그분이 사실은 자기 남편의 그림의 가치가 뭔지를 잘 몰라서 헐값에 넘기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이제 문제도 많았고, 그분의 동생이 자기가 대리인으로서 그림에 대한 거를 판매도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가 많았었다는 얘기를 화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앙부아즈 볼라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볼라르의 어느 갤러리스트의 추억이라고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 책 읽어봐요. 그 만해가
어떻게 보면 피카소 그림도 네 맞아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속에서 마네가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인 그 갤러리스트들이 그림을 판매하고 그림의 가치를 재평가해주고 평론가들을 동원을 하고 요 시스템 안에 걸릴 수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매도 그것 때문에 합병증으로 51세에 사망을 했던 것이 좀 안타깝죠. 마네 그림이 주로 어디 많이 있어요? 마네 그림은 미국에도 좀 있는 편이고요. 네, 미국에 그렇죠. 메트로폴리탄이나 워싱턴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코톨드 쪽에 가시면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코톨드 갤러리는 사실은 뭐 그 외에도 인상파 그림도 많아서 런던의 오르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거기 가시면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고. 일본은 없죠. 네, 일본은 많지는 않아요. 일본은 별못 네, 몇 개는 있는데 르누아르만 몇 개는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 걔네들 일본 사람들은 르누아르도 좋아하고 부페도 좋아하는데 마네 그림 안 좋아하는 이미 마네 그림이 비싸나? 일본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미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가격이 올랐구나. 네. 그리고 마네 그림은 뭐 어쨌든 간에 오르세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뭐 런던, 그다음 파리, 그다음 뉴욕 정도로 가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거였구나. 마네가 그림 유명한 거 2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색으로 또 인상파들하고 비슷하게 풍경을 그릴 때나 시도를 할 때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방식에 따라서 새로운 정물, 또 새로운 구도, 또 색감에 대한 것들 많은 이 사람만의 연구와 그 경험이 있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후배 화가들이 그렇게 실은 말만 하는 선배가 아니어서 따르고 존경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네가 상당히 다작 작가인데 네네. 이렇게 다양 요것만 나누지 되게 서운한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마네는 정말 좋은 그림들이 많아요. 아예 그 오늘 제 박사님께서 좋아하셨던 정물화로만 해도 되고요. 이 사람 전시회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마네 파스텔 전이 있어요. 색감들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물감보다 오히려 파스텔이나 구아쇼 같은 것들이 새로운 색깔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드가가 그 오리진이 아니네요. 기원이 마네한테 무슨 받았네. 드가가 파스텔로 더 유명하잖아요. 마네보다. 그 파스텔 전에 쌍벽이었던 게 드가하고 마네였었고. 근데 왜 드가가 더 유명해요? 파스텔로? 드가가 그 발레리나 시리즈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요. 요 파스텔 전에 3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3명의 우리 르동이 들어갔어요. 이제 박사님이 좋아하시는 그 3명의 작가가 같이 있습니다. 요 파스텔을 주제로 해서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색상이 제가 보니까 요즘엔 아크릴이 워낙 앞서잖아요. 아크릴 그렇죠. 근데 아크릴이 주는 느낌보다는 유화가 제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요즘 오히려 그러니까 파스텔이 이쁘고 요즘 오일 파스텔도 이쁘고 아크릴도 이쁘고 과슈는 저는 별로 이쁜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과슈를 잘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요. 유화 그림 물감은 마지막에 바르는 그 착색제, 그러니까 베르니가 바니쉬가 너무 좀 그 색깔을 퇴화시키는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고. 요즘 유화 그리는 건 또 다르겠다면서.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파스텔은 워낙에 그려놓고 나서 보관을 잘 해가지고 잘 만들면은 그 색감이 정말 생생하게 있어서 우리들한테 되게 신비롭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네는 정말 마네는 인간관계도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엮인 사람 뭐 문학자부터 해가지고 엮인 사람 여자도 여자 문제도 그렇고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다루는 오늘의 마네는 이 사람이 그 그림 2개가 왜 유명했으며 그 그림으로서 뭐를 바꿔놨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리고 그 외 미술 운동들에서 이 사람이 어떤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었던 이 사람의 그림들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 게 있는지 이 정도에서 가볍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한 작가라는 거에 아직까지 완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파스텔 얘기도 하고 인간관계 얘기도 하고 하려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보충되는 저희들의 수업을 통해서 조금씩 더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네 그림은 어떤 거 보면
되게 유치한 그림도 사실 많아요. 아까 그 투사 같은 거 보면 정말 유치한데 어떻게 보면 정말 시대를 앞서간다는 느낌. 색상도 빨리 열었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게 약간 편차가 편차가 좀 많아가지고. 예, 편차가 좀 있어요. 네. 정물에는 그런 편차가 거의 안 보이는데 그때 편차가 많았었어요. 작정하고 그림 가고 작정하지 않고 그림 가고 그리고 이렇게 보통 작가들이 왜 좀 되게 까다로운 작가들은 약간 습작이나 이런 걸 없애버리고 하는데 만약에 별로 그런 거 개의치 않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그걸 없애서 그게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쌓아놓고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안에 미망인으로 되셨던 그 분이 그림을 그냥 넘겨서요, 싼 값에. 이게 그 편차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그린 그림만 만에 보면 이 그림 마지막 유작이죠? 네, 이게 만해가 죽기 1년 전에 어디 내보내라고 그린 거. 예, 그렇죠. 살롱에다 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폴리 베르제라는 큰 술집이에요. 그 술집에서 바에서 일을 하는 여성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뒤쪽에 나오는 그 폴리 베르제 안쪽 모습, 거울에 비쳐있는 모습들도 특이하고 색감들도 특이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누가 나왔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시면 사실 이 그림의 묘미는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만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물을 굉장히 잘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꽃, 그리고 과일 그리고 병 이런 것들이 이걸 이렇게 그렸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만해가 추구하고 있던 아까도 말씀드린 그 회화의 회화성 그래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는 입체감이니 현실감이니 그런 것보다 그림이 주는 이제 특유의 색감과 어떤 표면에 대한 아름다움을 분명히 그걸로도 매력이 있다는 주장이 느껴집니다. 뒤에 사람들 그린 거 보면 확실히 인상파들 화가들 그림 그리는 기법이 많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렇고 여기는 자기만의 어떤 사실적인 건데 뒤에 보면 샹들리에 표현이나 그런 것도 그냥 툭툭 붓질해서 그런 느낌을 주는 거 보면 인상파들하고 교류하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안 그랬겠습니까마는 이 사람들 일찍 사망을 한 게 좀 아까워요. 그림이 50대 초반에 죽었죠. 51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점 더 이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좀 그런 게 아쉽긴 하죠.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처럼 참 너무 흔해 빠진 말이 없어요. 그런데 모더니즘이라는 우리 시대를 그리고 또 나의 개성으로 내가 판단해서 아카데미에서 아니 학교에서 그러니까 다루던 반복된 주제의 똑같은 그림을 결과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싶은 걸로 내가 경험한 걸로 나만의 표현법을 가지고 해놓는 것을 통해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놓고 대결했던 어떻게 보면 1세대 모더니스트라고 하는 만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만해에 대해서 박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또 궁금하신 거나 혹시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저는 만해 그림을 그러니까 저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림은 거의 다 보려고 노력해서 이런 것도 이제 새로 나타나면 이런 그림도 있었어요 할 정도로 많이 뒤져서 이렇게 봤는데 그 몇 가지 좀 이렇게 못 그린 그림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전부 다 보면 그 시대 때 색상을 저렇게 뽑거나 아니면 그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느낀 대로 그리고 표현하려고 하는 게 그 과감하게 시도하는 게 이 사람은 참 주저하지 않는 성격이다 이런 느낌이 왜냐면 그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나라도 잘 그리려고 하는데 이 만해 그림은 그냥 툭툭툭툭 하는 게 물론 나중에 인상파들이 다 그랬지만 그런 것 자체가 참 시대를 앞서간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 그 색상은 이제 물론 만해를 지나면 더 예쁜 색이 많이 나오지만 그 앞 이런 전후를 보면은 만해가 색상을 정말 이쁘게 잘 뽑은 작가 같아요.
네, 그런 거. 왜냐면 르동이나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 그거 시대 뒤잖아요. 그렇죠? 이 앞에 뭐 들라크루아 있고 크루베 있고 한 보면 휘슬러보다 마네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보면 이렇게 색상을 뽑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 모네나 이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에 나가니까 당연히 예쁜 색이 나오지만 이 사람은 별로 이쁘지 않은 동네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쁜 색을 뽑았다는 데 대해서 점수를 좀 많이 줬어요. 네, 그 점 되게 특이하세요. 그 마네한테 파리라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게 그렇게 색깔이 이쁜 동네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참 좋은, 그러니까 아름답게 뭔가를 찾아내는 능력도 탁월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잘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림 예술은 선을 잘 그리는 게 있고 색을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색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가깝게 이런 서양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인쇄가 떨어졌던 예전의 책들을 통해서 외우다시피 해서 그림 공부 속에서는 마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매력이 좀 반감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하는데 영상이나 뭐 새로운 발전된 조금 더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색감, 계속 강조하셨던 그 색깔에 대한 선택, 그리고 조합해야 하는 어떤 그 기법, 그리고 그 질감들을 표현한 능력 같은 것들이 진짜 탁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게 아마도 새로운 예술, 또 서양 미술의 한층 더 진일보된 발전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잘하는 질문. 마네가 뭐 아까 마네가 영향받은 거는 프란츠 하스, 뭐 벨라스케스, 고야 정도라면 그렇죠. 마네한테 영향을 받은 작가들 대표적인 작가들은 인상파들은 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쵸, 사실은 인상파들은 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 외에도 피카소하고 마티스도 마네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20세기 초반에 이제 프랑스의 쌍도 마차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마네에 대한 존경심이 많았고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도 어떤 작가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할 때 후배들 잘 둬가지고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고흐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마네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연관성도 한번 연결을 해서 보시면 세자니니 또 피카소니 하는 사람들이 전부 마네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네 작품들 좋은 게 정말 많은데 오늘 몇 점 안 해서 아쉬워서 묻는데 좋은 작품들 링크 걸어 놓을 테니 마네 작품 많이 감상해 주시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좋은 마네 작품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톡톡 인문학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